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와 배우자가 몇 해 전 겪었던 부부간에 서로 바꾸어 만나는 특별 교류 이하 스웩스핑이라고 칭하겠습니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모임이나 동호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 부부가 호기심이나 권태 해소를 위해 모여 교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6살인 이정우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30이 넘은 뒤에 제 아내인 민경과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꽤 오래 사귀었고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기에 큰 고민 없이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4년이 지나면서 일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이대로 평탄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 부부의 일상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저로서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고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서야 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와 아내는 한동안 스웩스핑 동호회에 다녔습니다. 글로만 듣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발을 들이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도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웩스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는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내와 저 모두 그 모임에 호기심이 생겼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으니 참 인생은 알 수 없더군요. 결혼 3년 차 즈음 아내와 저는 대체로 무난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관계가 마냥 뜨겁진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집안일도 분담하느라 분주하니 함께 대화하고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는 딱히 대판 싸운 적은 없었지만 부부관계 친밀한 육체적 관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시점을 겪었고 거기서부터 미묘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민경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자주 지친 모습으로 누워있으니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내가 매력을 잃은 것 같다라며 서운해했죠. 반대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자꾸 불만만 얘기하니 나도 서글프다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갈등이 스웩스핑이라는 극단적 방향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계기가 된 건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는 원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쓰거나 활동하는 편은 아닌데 아내가 어찌어찌 어느 날 저에게 링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봐. 사람들이 부부끼리 만나서 스웩스핑을 한다는데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네?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목만 보고도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실제로 말이 돼? 몇몇 사람들이나 하는 이상한 짓이겠지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부부 생활에 자극을 준다는 사람들도 있나 봐. 웃기지 않아? 라며 킥킥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볍게 말장난을 주고받다 자연스레 그럼 우리도 혹시 이런 쪽에 흥미가 있을까? 하는 엉뚱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농담이겠지. 말도 안 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아내가 은근히 호기심이 생긴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장난이겠지 생각했지만 언젠가부터 아내가 진짜로 인터넷을 뒤져 스웩스핑 모임, 스웩스핑 동호회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당신 혹시 싫은 건 아는데 만약 우리도 한번 가서 구경만 한다면 어떨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조심해야겠지만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말이야. 우리 둘만 갔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싹 텄습니다.
결혼 후 권태기가 올 때쯤부터 부부 생활에 뭔가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거부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남들과 배우자를 바꿔서 관계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흔들렸죠. 그런데 아내가 나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여러 커플이 만나서 그냥 파티처럼 노는 문화도 있는 것 같더라. 억지로 잠자리 스엑스핑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레 해보는 거래. 만약 우리가 불편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반반씩 호기심과 거부감이 뒤섞인 상태에서 어느 날 아내가 인터넷으로 스와 엑스핑 동호회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히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가입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커플임을 인증해야 하고 서로의 신분증 일부나 사진 등을 모자이크에 올려야 했고 운영진이 최종 승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네요. 아내는 그냥 어차피 못 들어가면 포기하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며칠 뒤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진짜 거길 가입했다고? 하고 깜짝 놀랐지만 아내가 가입만 해봤어. 무슨 마약사범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호기심인데 어떻게라며 태연히 웃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는 지역별, 취향별 소그룹이 나눠져 있어서 사람들은 주로 글로 교류를 하고 가끔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갖는 시기였습니다. 아내가 오프 모임 일정을 보고 우리 집과 가까운 지역 모임이 있네? 다음 달 주말이라며 슬쩍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혹여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등등. 그런데 아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가서 둘이 눈으로만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우리 서로 믿는 사이인데 무슨 문제야? 라며 설득하는데 결국 제가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극을 줘보자. 재미로 한번 갔다가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빠지자고 대화 끝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도심 근처 펜션 정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날까지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입이 바싹 말랐고 아내도 나도 떨리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억지로 웃더군요. 2박 3일 일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처음인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분위기만 즐기다 와도 좋다라는 식의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펜션은 깨끗하고 예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오후 늦게 도착했을 때 이미 몇 커플이 와 있었습니다. 5커플 정도였는데 나이가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들 옷차림이 평범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하고 인사했는데 다들 처음이시구나 반가워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부끼리 친목 모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와인, 맥주가 준비되어 있고 서로 직업이나 취미 이야기를 하며 간단한 친목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원이었고 어떤 분은 1인 자영업을 한다고 했고 별별 직업이 다 있었어요. 저도 제 직업은 광고 회사 다닌다 정도로 소개했고 아내도 프리랜서 일한다며 살짝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안 밝히더라고요. 다들 서로 신상은 조금 가리고 별명이나 닉네임으로 부르며 친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자연스레 우리 게임 한번 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보드게임, 얇은 카드로 벌칙 게임 같은 거라면서 분위기가 점점 풀려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조금 더 들어가고 말도 수위가 높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 모임답게 즐겨볼까요? 라면서 제비 뽑기 같은 걸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원치 않으면 언제든 거부해도 돼요. 편히 생각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술 기운에 다들 들뜬 상태여서 아무도 크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도 뭐라도 하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첫 번째 게임은 남자들이 줄을 서고 아내들이 3초 안에 마음에 드는 남편의 옷깃을 잡기 같은 가벼운 벌칙형 게임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내가 제 옷깃을 잡길래 저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우 씨 쪽에 갔네? 라며 웃어 넘겼고 저도 굉장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장난이겠거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벌칙은 부부 바꿔서 5초 포옹하기, 반대편 남편 손잡고 노래 맞추기 같은 식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쑥스러워했는데 술이 돌고 나니 점점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아내도 에이, 이 정도면 뭐라며 웃었고요. 저는 놀라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부와 스킨십이 허용되는 분위기를 제가 살면서 처음 겪었으니까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도 저를 향해 묘한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있지? 하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르지 않는 표정이었달까요. 그리고 다른 부부들도 서로 계속 자리를 옮겨가며 안주를 건네거나 살짝 어깨를 감싸는 등 아슬아슬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직은 심하게 넘나들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더 과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게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최자 같은 분이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원하시는 커플이 있으면 우리가 준비한 방을 빌려서 좀 더 친밀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물론 강요는 없고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와, 이게 진짜 스엑스픽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제 옆에 있던 40대 부부가 서로 우리 둘은 아직 처음이라 안 할래라고 말하는 걸 보니 모든 커플이 다 스엑스픽에 참여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며 분위기만 즐기다 가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커플 두 쌍은 벌써 자연스럽게 일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내도 진짜 하는 사람이 있네 하며 흥분 반, 충격 반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귀속말처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냥 여기서 적당히 보고만 있다 갈래? 하고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진 게임에서 아내가 어떤 남편에게 3분 대화하고 오기 벌칙이 걸렸고 그 벌칙이 다른 방에서 3분만 둘이 대화하고 돌아오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 표정을 봤는데 아내가 슬쩍 웃으며 3분이면 금방이잖아. 그냥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낯선 남자와 방 안에 들어갔고 저는 바깥에서 머릿속이 복잡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가 거기서 혹시 뭘 하진 않을까? 아니, 장난이겠지. 3분이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3분이 채 안 돼서 두 사람이 돌아왔고 아내는 별일 없었어. 그냥 대화만 했어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 남편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화만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분위기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덜컹거렸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이 깊어가면서 두세 커플이 방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몇몇은 거실에서 남은 술과 안주를 즐기고 또 다른 이들은 피곤하니 먼저 잘게요라며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도 기진맥진해서 저희가 예약한 2인실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씻고 나서 아내에게 우리 정말 이런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고 아내는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긴장되고 설레기도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굉장히 격렬한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스와핑 동호회 분위기가 묘하게 부추긴 듯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는 펜션 옆에 있는 숲속 산책이나 바비큐 등이 이어졌습니다. 커플들이 밖에서 휴식하며 대화할 때 종종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후엔 다시 방으로 들어가 과감한 스킨십을 이어가는 커플도 있었고요. 저는 아내와 잔잔히 바비큐를 즐겼는데
아내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 커플은 이미 여러 번 해본 걸까? 라며 수군대고 저도 그런가 봐. 무서우면서도 좀 부럽기도 하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 무렵 분위기가 또 한 번 무르익었습니다. 어느 커플이 먼저 노골적으로 이번에도 누가 방 쓰실 분이라며 웃었고 다른 몇몇 부부가 웃음소리를 내며 손가락질하듯 너네 가라, 너네 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부부가 이번엔 정우씨 부부는 어떠세요? 라며 우리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시겁해서 아직 저희는 좀이라며 얼버무렸고 아내도 손살에 치며 당황했습니다. 다들 농담하며 웃었지만 묘하게 분위기가 아슬아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날까? 솔직히 이상해라고 물었고 아내도 그래, 재밌긴 했지만 이 이상은 좀 두려워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아내가 또 벌칙 게임에 걸려 어떤 남편과 10분간 옆방에서 이야기하기 같은 미션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도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아내 쪽으로 다가오며 가시죠라는 웃음을 보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괜히 분위기 깨기도 뭐해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아내는 그 남편과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10분 내내 술을 마시며 속을 태웠습니다. 시간이 15분쯤 지났는데 둘이 돌아오지 않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20분 만에 돌아온 아내 얼굴이 잔뜩 빨개져 있더군요. 너무 놀랐어. 억지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고 궁금해서 대체 뭘 한 거야? 라고 물었는데 아내는 그냥 키스만 했어. 그 사람도 나한테 동의 안 하면 더 안 할 거라고. 근데 내가 멍해서 거절을 못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지만 아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서 크게 화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발춘 젠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다들 우리가 심각해진 줄 모른 채 웃고 떠들었고 아내와 저는 우린 갈게요라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둘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결국 서로 껴안고 한참 울먹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또 격정적으로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서로가 질투심과 이상한 흥분을 느껴버린 듯 했지요. 결국 다음날 아침 저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다들 벌써 가세요? 점심 먹고 가시지라고 붙잡았지만 어차피 더 머무를 마음이 없었기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라고 둘러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복잡한 표정으로 차창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모임 가자고 해서라며 울컥했고 저도 나도 궁금해서 허락했는데 괜히 우리만 멘붕이 왔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부부는 큰 부부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스엑스핑 동호회를 다녀온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요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남들이랑 바꾸는 건 싫으면서도 막상 현장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겪고 나니 오히려 서로에게 더 애착을 느끼게 된 느낌이었달까요? 아내가 내가 남과 키스까지 했는데 당신 안 와나?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화가 나긴 했지만 결국 우린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 대신 우리 둘이서 즐기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스엑스핑 동호회에선 이후로도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안 갈게요 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면 돌아오라는 식으로 운영진이 말했지만 정말 다시 갈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짧은 스엑스핑 동호회 경험은 한 번의 펜션 모임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회복 기간이 필요했지만 몇 주 지나니 마음도 좀 정리되더군요. 지금은 그 사건을 우리 부부에게 괜찮은 자극이자 위험한 모험이었다라고 반추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엑스핑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크게 받았고 서로 위험한 갈등 상황에 놓일 뻔했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권태기나 호기심 때문에 무모하게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와 저는 그 뒤로 부부관계를 되돌아보며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와핑 자체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의사소통 부족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최근 저희는 주말마다 서로 취미활동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자고 계획하며 예전보다 훨씬 가깝게 지냅니다. 아이가 생긴 건 아니지만 두 사람만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굳이 길게 쓴 이유는 스엡스핑 동호회를 다녀온 얘기가 막연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부부에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처럼 호기심 반, 권태기 탈출 반의 마음으로 갔다가 혹은 더 깊이 빠져들어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사례도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빠져나왔지만 갈등은 꽤 길었고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부분은 그 동호회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딱 한 번의 펜션 모임 참여로 충분했고 더는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계기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돈독해진 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제 얘기를 듣고 누군가 호기심으로 스엡스핑 동호회를 찾으려 하신다면 미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즐겁게 자유를 만끽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부끼리의 갈등 혹은 언젠가 감당 못할 후폭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아내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겪은 긴장감과 이상한 질투, 그리고 그 뒤 이어진 대화와 화해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스와핑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서로 솔직히 마주 앉아 대화하고 노력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저희도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상 저희가 스와핑 동호회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했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지만 여기에 글로라도 남겨 마음을 정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저희 부부가 느꼈던 혼란과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